춘천 강릉과 함께 강원도의 3대 도시로 손꼽히는 원주.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핵심 도시로 자리했던 만큼 원주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에 성교부를 통해 세워진 병원은 오늘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며 오랜 시간 많은 손길들을 통해 지역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병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선교사와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주의 가장 큰 병원으로 자리하며 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원주 세바란스 기독병원의 역사.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확실히 선교부 자체들은 항상 교회와 학교와 병원은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감리교 선교부하고 네. 장로교 선교부가 선교 협약을 맺으면서 네. 정책을 그 당시에 조선 선교 정책을 수립할 때 네. 그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선교 거점 도시에는 교회, 학교, 병원 이것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서 실시를 했죠. 그래서 거점 도시에는 반드시 그런 이제 병원과 학교와 그다음에 교회가 같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희가 방금 봤던 원주 제일교회에서도 사실 여기서 한 100m, 200m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걸어 들어오니까 또 이제 여기에도 병원이 있고 이 병원에 관련된 사택과 그다음에 옛날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딱 봐도 좀 100년 좀 됐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네. 딱 있어가지고 이 건물도 진짜 사실은 뭐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에요. 예.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인데 이 건물 역시 지금 100년이 넘었죠. 이게 1918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러면 한 105년? 105년 정도 된 건물이죠. 네. 1918년 11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선교사 사택. 현재는 일산 사료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1928년까지는 모레트 선교사의 사택으로 쓰이다가 기숙사, 유치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701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병원 건물이었는지 아니면은 선교수와 관련된 그 건물이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 같아요. 건물은 선교사 주택으로서 지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살았던 사택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병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위 그 병원은 지금 다른 곳에 네. 그 지금 복원이 아니라 재건 다시 이제 건축한 건물이 지금 생겼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병원이 만들어졌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양 의술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파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서양 병원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원주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서울하고 또 먼 거리고 또 강원도라는 그런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워진 병원의 의미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게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17개 병상이었어요. 17개 병상이요? 네. 그렇지만 그 17개 병상으로 출발한 이 병원이 사실은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만큼 사실은 이 중부 내륙권에 서양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찾아왔던 선교사가 사실 앤더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앤더슨 선교사의 부부가 부부가 의사였어요. 부부가 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이제 그 병원을 시작했을 때 모습은 참 초라했죠. 아무래도 초라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병원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서미감 병원이라는 병원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서미감이요? 네,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앤더슨 선교사가 여기에 이제 1912년에 와요. 1912년. 이분이 이제 1911년에 파송을 받고 네. 이제 여기 원주에 자리를 잡는 것은 이제 1912년. 네. 이제 부부가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됐죠. 병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병원은 전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감리교 회가
후원을 해서 네. 당시에 이제 6,600불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서미감이라고 하는 말이 잠시 낯설어요. 그쵸. 지역 이름도 아니고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서미감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건데 네. 사실 그 서자가 사실 스웨덴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이제 서 이렇게 약자로 붙였고 미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은 감리교. 네. 이거 머리 글자를 따서 서미감 병원이라 썼는데 더 스웨디시 메도디스트 그다음에 하스피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독특하네요. 거예요. 네, 독특하죠. 그래서 그 스웨덴 감리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감리교도들이 의해서 헌금이 된 돈이 이제 조선으로 왔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병원 이름을 서미감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예. 약자로 붙였죠. 하지만 이 앤더슨 목사 선교사가 여기서 이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여기 병원이 이제 출발하는 것이 1913년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1913년에 출발해서 이분이 1920년에 여기를 떠나요. 한 8년 정도 8년 하셨구나. 정도 해서 여기를 떠나시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당시에 다양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세브란스 의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평양에 있는 기홀병원의 원장으로 가셔요. 기홀이라면 저희가 한번 인천 다닐 때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호를 기리기 위한 병원. 네, 그 병원의 원장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1920년에 떠나요. 1920년에 떠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병원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기능을 못하게 돼요. 네. 원주 지역에 선교부가 세워지며 교회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었던 서미감 병원. 지구 반대쪽에서부터 날아온 사랑이 기초가 되어 시작된 서미감 병원에는 앤더슨 선교사의 역할이 컸는데요. 당시 병원이 없었던 이 지역에서 서미감 병원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 이상의 의미로서 마치 한 줄기 빛이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앤더슨 선교사 부인도 같이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부인의 역할이 컸어요. 근데 늘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앤더슨 선교사는 주로 이제 외부 활동, 서울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부인은 여기서 진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왕진, 직접 부인들을. 찾아가서 왕진하면서 복음을 거기서 전한 거예요. 그 역할이 커서 실제적으로 여기 원주 제일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 주신 것이 앤더슨 선교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만큼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병원이 이제 오래 가진 못했어요. 딱 20년. 1913년에 시작해서 1933년까지 병원이 있게 돼요. 33년에 폐원이 돼요. 그래요? 게다가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1956년에 와서 실제로 그 미국의 주디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고, 그다음에 머레이 선교사. 머레이 선교사는 카나다 연합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어요. 이 두 분이 여기에 와서 이 병원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죠. 재건하는 작업을 하면서 두 분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원주 연합기독병원 처음에는요? 이름이라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교파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뜻을 함께했던 선교사들. 앤더슨 선교사가 떠난 이후 폐원되었던 병원은 머레이와 주디 선교사의 연합을 통해 원주 연합 기독병원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56년에 들어와서 재건하는 작업을 했고 57년에 그 병원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인 의사를 초빙을 해서 원장으로 세워요. 그분이 이제 문창모 장로예요. 저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한국의 슈바이처죠. 네. 한국에서 보니까 부산에 장기려 박사가 있다면, 있다고 하면 원주에는 여기 원주 인천에는 이제 문창모 장로가 있었죠. 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기네스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문창모 장로라고 하는 분이 95세까지 현직 의사를 했어요. 95세까지. 그런 분인데 그분이 1957년에 이 병원의 원장으로 와요. 그리고 59년에 50개 병상에 이제 병상을 가진 건물을 짓게 되면서 병원의 기능을 하게 됐죠. 이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병원을 이제 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76년에 지금과 같은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병원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역할 역시 문창모 장로가 하는 거예요. 주디와 머레이 선교사가 다시 문을 열고 문창모 박사가 뜻을 세워갔던 원주 연합기독병원. 한국의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기독교계를 비롯해 사회사업 분야의 큰 별이었던 문창모 박사가 이곳에 초대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병원은 빠르게 성장하며 원주 의료의 중심으로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는데요. 진짜 긴 역사와 함께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또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또 잘 모아놓은 곳이 이 사택 안에 또 자료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자료실에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방금 하신 이야기들에서 그 실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러 가실까요? 100여 년 전 지어진 건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교사 사택. 그 세월을 홀로 묵묵히 견뎌내고 현재는 타로 전시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그 시간을 거슬러 가보기로 했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병원의 역사와 성산들의 흔적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자료들이 엄청 잘 돼 있고 여기가 실제로 성산들이 그 당시에 거주하시면서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그 당시 사진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 저희가 지금 있는 거. 아니, 요 건물이죠. 이 건물이네요. 저희가 있는 요건 병원이고. 병원이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곳이 사택. 네네. 그 사택 건물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지어지고 아까 설명하셨던 그 앤더슨 선교사님, 네네. 그래서 모리스 선교사님, 주리 선교사님 이렇게. 그 앤더슨 선교사님, 그 맥마니스 선교사가 이제 그 후에 왔던 사람이죠. 모리스 선교사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아까 비석에 봤던 그 모리스 선교사님. 여기가 그러면 저희가 원주 성교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언덕이네요. 네. 교회와 성교부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러네. 거죠. 쭉 있었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이잖아요. 모리스 사택. 이 건물이고 예. 병원이 이것이 병원이고 예. 이제 교회가 이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여기 원주의 선교 역사가 또 선교 역사가 좀 또 재밌어요. 그래요? 선교 역사만 이야기를 하면 네. 원주는 사실은 처음에 남감리교 선교부가 들어와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뭐 춘천, 홍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남감리교 선교부가 1905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남감리교 선교부가 이제 들어올 때 무수 선교사가 들어온다고. 무수 선교사 춘천에서 오셨던. 춘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춘천에서 이게 내려와서 여기 무수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2년 후에 이게 선교부 총교 지역 조정을 하면서 이게 북장로교로 넘어가요.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그래서 북장로교가 1907년에 여기를 이제 관할하게 돼요. 그 선교지 분할 협정을 조정하면서 1907년에 이제 여기 북장로교가 이제 자리하면서 사실 그때 이 터를 다 확보한 거예요. 그때 2만 평을 만들어요. 네.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제 넘겨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2년이 지나서 1909년에 북감리교가 이번에 들어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좀 선교 초기 역사에서는 이제 여기를 관할하는 선교부가 몇 번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의 어려움도 또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로 인해서 재정 능력이 좀 더
많았던 북장로교가 여기 큰 대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앤더슨 선교사가 들어와서 병원을 이 자리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가 있어요. 타이밍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네. 갔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넓은 지역에 지금 여기 전체 병원 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 지역을 관할하는 선교부가 여러 번 바뀔 수밖에 없었던 원주. 최종적으로 북감리교 선교부가 원주 선교를 맡게 되었지만 그에 앞선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원주의 기독교 선교는 그 지경을 넓혀가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교회와 병원, 학교는 원주 선교의 중심이 되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굉장히 넓은 터를 차지했죠. 그러네요. 딱 봐도 어마어마한 곳에 여기 그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사택이든 병원, 학교, 그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 선교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주 지역의 복음이 이렇게 의료가 교육이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군요. 이 모형이 이제 아까 그 초기 지적도를 그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현 지대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네. 합성을 해가지고 만큼 되고. 네, 이만큼의 넓은 그 대지였죠. 빨간색 근데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파란색만 남아서 이제 이 병원 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으시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 역사관을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또 관장님이 또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네.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참 귀한 일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공간이긴 한데 자료라든가 이렇게 사료들을 모아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또 이게 다 또 소실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전시관을 가득 채운 의료선교의 자료들. 작은 소품 하나 허투루 두지 않는 이곳은 병원이 걸어온 한순간의 발걸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그 귀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있는 전시관을 보니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예. 이제 복원해서 예.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죠. 아까 설명하셨던 원주 연합기독병원이 네. 해방 이후에 저렇게 처음에는 서미감 병원으로 시작을 했군요. 시작을 했다가 문을 닫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성사에 들어와서 네. 다시 이제 재개원할 때 예. 요 그림은 병원 건물을 지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956년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개원을 했고 네. 1957년에 이제 문창모 장로를 여기에 모셔오게 되고 네. 1959년에 이런 건물을 짓게 돼요. 이때 50개 병상이었어요. 꽤 크네요, 지금 봐도. 50개 병상의 건물로 네. 재건을 하게 되죠. 그게 그게 지금 이 병원 터의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의료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죠. 저희가 그때 배어학교에서 봤던 저희가 노블 선교사님 처음 봤는데 노블 선교사님도 여기서 노블 선교사는 여기 목회를 하러 와요. 목회로요? 목회를 하러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원주지방 선교관리 선교사로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블 선교사가 여기서 활동을 하죠. 이렇게 오시는 길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노블 일지. 너무 자료를 하셨네. 정말 여기 관리하시는 거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결이 좀 다른 분이세요. 레어드 선교사님이요? 레어드 선교사인데 이분은 라 에시덕 선교사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분은 이제 원주에 와서 기독 여자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관이죠. 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편이죠. 근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을 열어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네. 강제 추방을 당한 다음에 사실 잠시 들어와서 활동을 여기서 이제 하다가
다시 6.25가 터지는 바람에 네. 이분이 대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끝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분을 기려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분의 기념비석을 세우게 됐죠. 아, 원래 여기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건 우리 교회랑 관계 없는데 뭐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세워서 이분의 역할이 참 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그 어려운 시절에 여자아이들을 위한 위생교육부터 시작해서 생활교육부터 시작해서 한글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분이 그 역할을 했죠. 사랑으로 덕을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삶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던 나애시더 선교사. 특히 그녀의 시선은 당시 원주의 여성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엄마 같았던 그녀의 한없는 사랑은 많은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에 충분했습니다. 1층 전시관을 쭉 한번 둘러본 후 올라간 2층. 이곳에도 또 많은 자료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이후 아,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의 역사를 정리해 보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1950년대, 또 56년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57년에 병원을 개원을 할 때 네. 이제 문창모 박사를 젊은 시절 문창모 박사님. 문창모 박사를 이제 병원의 원장으로 모셔오고 이제 주디하고 모레이 두 선교사가 소위 연합을 해서 예. 연합 그 병원의 개념으로 연합병원. 출발하죠. 한 사람은 이제 주디는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 미국 감리교 예. 선교사였고 머레이 선교사는 카나다 연합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오신 분. 사실 두 형교회가 연합하는 게 되게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됐고 59년도에 이제 병원을 건물을 완성을 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유일한 그 양방병원으로서의 예. 위치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게 이렇게 그냥 원주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앞에 기독병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그렇죠. 있고 없고가 느낌이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뒤에 기독병원을 넣잖아요. 네,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원주 지역에서는 이 병원의 위치가 분명했고 또 그 역할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재건해서 일으켜내는 분들도 그런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건물이 없으니까 임시 진료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트레일러라도 트레일러에다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죠. 어떻게든 진짜 그러면서 이 도움을 병원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맨 땅이잖아요. 예, 맨 땅에 정말 그 일궈내는 작업을 한 거죠. 진짜요. 그 중심에 이제 두 선교사가 있었고 한국인으로서는 문창모 박사가 있었고 예, 문창모 박사가 이제 후에 그래서 이 병원을 일으켜내는 데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이제 소위 원주 캠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폐원한 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가득한 이곳. 사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니 그 감동이 가슴 깊이 전해지는데요. 기독병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쌓아온 세월이기에 그 역사가 더욱 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은혜의 길을 걸었던 순간순간 속에 느껴지는 진정한 사랑. 원주 세바란스 기독병원의 역사를 통해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저희가 원주 오게 되면은 진짜 원주 제일교회와 또 기독병원을 통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기고 또 방문해서 한번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쪽 지역에 뭐 요즘에 뭐 많이들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는데
물론 이제 병원이 중심이 돼 있어서 이제 찾아오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병원 안에 오시면 이런 기념관도 있으니까 돌아보면 원주 지역의 선교 역사나 또 원주 지역을 섬겼던 복음 전도자들의 어떤 면면을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로 향했던 많은 발걸음이 남긴 오늘의 흔적. 그 역사적 흔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경험이 너무나 귀했는데요. 당시의 열정과 지혜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